자, HLB 그루트 좀 먼저 볼게요. 자, 공매도 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 저 목소리 괜찮아요. 아침이라 좀 그래요. 저 가라앉아가지고. 아프진 않아요. 건강해요. 아주. 자, 4%까지 줄었네요. L생 공매도도 7% 가까이 줄었습니다. HLB 월봉 H를 보게 되면, 이제 월 말이 이번 달 3거래일 포함해서 한 거래일 남았는데, 사실 추세가 완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고, 31,000원대를 이탈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이렇게 2만 5, 6천원대 여기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2만 5, 6천원대까지는 각오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점점 공매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막 3만 원, 3만 2천 원대, 3만 3천 원대 막 그 3만 8천 원대 공매도가 셌다가 지금 공매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점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공매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주가가 너무 많이 뛰게 되면 여기서 주식을 어디서 빌리죠? 뭐 증권사에서 빌리든 어디서 빌려요? 빌려가지고 공매도 없는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그러죠. 빌려서 매도하는 거니까 매도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거죠. 떨어진 만큼의 차익을 걷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공매도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2만 5천 원이 저점인 2만 7, 8천 원이 오게 되면 실제로 공매도를 하기가 무섭죠. 이 이상은 HLB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점은 와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자리가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고, 절대적으로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 HLB는 아직은 추세가 깨져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게 거꾸로죠. 추세가 거꾸로인데 월봉에서 일단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을 잘 지켜내고 있었고, 이번 달 종가상 27, 28, 29, 3일 동안 이 자리만 잘 지켜주게 되면 추세는 전환이 돼요. 그래서 벌써 전환했죠. 저번 주에 전환해놓고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선만 깨자면 역시나 L생 같은 경우에도 잘 틀어서 나갈 수 있다. HLB보다는 L생의 추세가 좀 좋은 거예요. 자, LG도 주봉에서 추세를 완벽히 깼다고 그랬죠. 깨물어 내서 더 무너질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동 평균선, 즉 수급계열선, 예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4월 달에도 수급계열선을 찍고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주식 이걸 깨면서 20계열선을 깨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LG 같은 경우에 5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60계열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만원대가 돼요. 실제 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엘테를 봅니다. 엘테를 보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낮은 데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근처에 있어요. 대신에 5주선을 깨게 되면 또 떨어져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친구는 떨어지면 이런 데 바닥권에 잘 모아나가면 아마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주식에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자, HLB 글로벌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그랬죠.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나 대신에 주식은 싸기 때문에 꾸준히 계획을 길게 잡고 1, 2년 계획을 잡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노터스가 이번 달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기준선을 걸 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들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20개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 목표가가 20개월 선이 돼요. 근데 아직은 안 깨고 있죠. 따라서 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자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제약주도 같이 볼게요. 자, 신라전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금방 알려드렸듯이 노터스가 20개선을 깨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그랬고, 당연히 그때부터 추세 깨졌죠. 신라젠에 다시 올라갈 자리는 20개선이에요. 노터스도 마찬가지로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신라젠을 손대는 건 아니다.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박세일바이오는 NK세포 치료제죠. 이게 35,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역시나 35,000원대 찍고 나가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월봉에선 다중바닥이죠. 이렇게 다중바닥권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NC트론을 좀 볼까요? NC트론을 보게 되면 일단 5개월선 위에는 있어요. 그죠? 5개월선 위에는 있고 이게 잘 붙어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0선 위에 있죠. 이번 주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가 중요하고, 일단 1봉에서 2선 깼기 때문에 오늘 못 돌려놓으면 추가로 떨어져요. 오늘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아요. NC트론을 보는 건 NC트론이 엄청나게 좋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동전주거든요. HLB 글로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HLB 그룹주하고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신신제약이 어제 잘 뛰었죠. 제약주만 좋았어요. 어제 제 제약주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HLB가 그 20개선을 깨면 안 됐듯이 한 번 깨면, 일단 언제 깼냐면 이렇게 21년도 9월 달에 깼죠. 한 번 깨면 다시 목표가가 20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더 갈 자리는 있겠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6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가 60선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를 뚫어주면 강한데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여기였죠. 어제였던 거예요. 대신에 오늘도 다시 들어가려면 역시나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고 명문제약이 21선을 깨고 있긴 해도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단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10주선 같은 자리 밀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이 와요. 근데 이 공간은 명문제약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식 굉장히 싼 거다. 최소한 주식은 싼 거죠.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명문제약을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는 데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울 게 없죠. 원래 여기 떨어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올 수 있지만 해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 경남제약을 봅니다. 경남제약 월봉이 그냥 대신 외바닥이라 절대 5개선 깨면 안 되는데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 위에 잘 붙어 있죠. 물론 이게 중장기 테마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5주선 위에 잘 있고 사실은 어제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설 때. 근데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딱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버티시더라도 21선까지는 버티고 깨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온 거죠. 자, 부강약품 볼까요? 원체 H가 낮아요.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원체. 여기가 예전에 코로나 때거든요. 여기가. 근데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정도 낙폭과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선 위협하고 있는데 5주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5선 이탈하면 2선까지 밀립니다. 사실 항상 알려드렸듯이 수급주선인 60주선이 원래 저래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고 자 일단 오늘 매수죠. 일봉에서 21선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되고 제일파마홀딩스는 시간에 상한가가 아니라 6%나 올랐어요. 14,500원인데 이 친구에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가격이 이런데요. 여기서 사는 거고 매도가가 여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월봉에서 20개월선이 결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이걸 찍었어요. 근데 20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은 15,2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떴을 때 15,000이 여기 간 거예요. 여기가 최종 목표가예요. 딱 찍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찍었는데 하필 시간에서 어제 14,500원을 갔죠. 자, 뭔 얘기냐면 오늘 같은 날 출발이 만약에 빵 때려서 15,200원 맞고 떨어지면 역시나 그냥 20개선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내가 단타나 단계를 잘한다.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제일파마홀딩스를 분명히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이거 뚫어주고 20개선 뚫어주는 순간 어디까지 가냐? 60개선을 가요. 그러니까 2만 원이 되겠죠. 60개선이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로 길게 봤을 때 맥심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2만 원이 되게 되고 만 원에 사신 분들은 순간 2배의 수익이 와요. 100% 먹은 거죠. 그냥 일일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매수하고 싶어도 오늘 갭을 띄우면 사지 말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가 맞아요. 잘못하면 시가가 최고가가 되고 뭐 떨어져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냥 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두 번째 메타는 여기라고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건 잘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고 제일약품도 어제 시간에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랐는데 제일약품의 위치가 아직도 낮죠. 이 친구는 아직도 20개선을 못 갔어요. 뭔 얘기냐면 20개선까지 열려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주봉에서 제가 60주선의 위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수급주선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맞고 떨어지고 이거 맞고 떨어지고 아마 오늘도 도전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일단 단기는 24,000원이 되겠지만 저걸 뚫어주는 순간 제일파마홀딩스는 20개선을 갔는데 얘는 못 갔기 때문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툭 찍고 날아갈 때 상한가가 목표가가 돼요. 즉 지금 제일파마홀딩스는 제일약품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날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제일파마홀딩스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지만 제일약품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근데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20개선이 목표가, 상한가가 목표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유나이티드 지향 얘기를 해볼까요?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옆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데가 오면 사시면 돼요. 여기서도 오갈 데가 없어요. 자, 이셉시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깨져 있어요. 당연히 이런 데 올 수는 있는데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되고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대신에 거래량의 변화가 약간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말고 박스권 하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매수해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며칠 전에 대량 거래 터지고 뛰었죠.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흐름과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살려면 그냥 21선 근처 사시면 돼요. 요거 깨면 손절이고 요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딱 맞아요. 자, 바디텍 매도도 꾸준히 관심권에 있어야죠. 바디텍 매도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주식 굉장히 싸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위치가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언제든지 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죠. 우리는 거래량을 볼 때 물론 당연히 주식에서 거래량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래량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꼭 생각하시고. 자, 네오이문텍을 봅니다. 월봉이치가 낮죠. 낮은데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추세를 깼기 때문에 잠깐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최소한 박스권 바닥 여기에요. 여기를 지켜주고 돌아나가면서 돌아나가지 못하면 절대 사지 마요. 자, 신테카바이오를 봅니다. 자리는 깼는데 일단 월봉이치가 낮아요. 아직도 5개선 근처에 있고 주봉에서 수선 근처에 있거든요. 60일선 수급일선이죠. 60일선 깨지 않고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면 다시 매수해요. 그러면 며칠 올해죠. 올해에 한번 3일거래일이니까 3거래일 동안 지지 매수를 할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파맵신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서 이 친구를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추세는 엄연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전 바닥을 깨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깨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점 2,900원이죠. 2,900원 찍고 돌아 나가면 다시 매수. 이 거래량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2,900원 찍고 나가면 다시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2,900원 깨면 사지 말고. EDG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 바닥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를 집중해야죠.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박스권 하단만 안 깨면 되고 월봉에서는 5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거예요. 오늘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710원이라든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아요. 자, 젠큐릭스인데, 자, 어제 이쁜 음봉이 하나 생겼죠. 사실은 계속 올라가길래 걱정했거든요. 젠큐릭스의 그 매수 타임은 여기가 돼요. 왜 걱정을 했냐면, 젠큐릭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맞죠? 자, 원래 여기 거래량 터지고 이틀간 땡땡이 생긴 3일째,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이날 29%, 다음날 또 날아갔기 때문에 주정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5일선 깨 안 깨면 되겠죠? 5일선 깨면 칼손절, 5일선 깨면 손절이고, 다시 20일선 하시면 돼요. 대신 5일선 깨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절대 5일선 이탈 하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들은 매일 알려드리지만 그냥 꾸준히 사서 내년쯤에 파시면 되고, 내년 뭐 1월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월달, 10월달 늦게. 아예 2, 3년 뒤에 길게 보고 하시고. 치매에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씩 살아있는데, 치매 관련주 중에 이연제약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치매 치료제죠. 자,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피플바이오를 좀 보면, 일단 자리가 좀 높아요. 그죠? 여기가 목표가인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목표가인데, 주식은 목표가에 사는 거 아니죠. 대신에 조건이, 올라갈 만한 조건이 갖춰졌는데, 요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꾸준히 보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주식이 싼 건 아니죠. 제가 피플바이오를 이런 데서 얘기했으니까, 지금 꽤 높은 거라, 대신에 조건이 5선 깨지 않는 선이고 엔젠바이오는 아직 관심 가져도 되겠죠. 자, 월봉해치가 여기에 굉장히 낮죠. 그래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 위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원래 밀리면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수 있긴 한데 아직도 매물대 위에 있고 순간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은 여기였었어요, 여기. 날아간 거긴 한데 지금의 위치가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5선 깨면 대응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이연제약인데 이연제약 주변에 제약주 흐름 타면서 순간 뛰었거든요. 자, 이날 몇 프로 갔냐면 22%. 눌림목 주고 또 갔는데 눌림목이 또 들어왔죠. 물론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군가 자꾸 주식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지수도 맞추려고 그래. 자꾸 막 4,000피 간다는 둥, 막 2,000피 간다는 둥.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내가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연제약은 옛날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쭉 고향을 탔죠. 이제 외바닥은 아니에요. 옆으로 갔다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친구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10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는 있어요. 10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대량 거래가 잘 들어있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다시 매수죠. 특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리고 이 변곡점 자리를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통해서 빵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다. 이현제약은 거래량을 믿고 매수해 놓으면 아마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커요. 근간에 아까 알려줬듯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꾸 뛰죠. 보안 관련주들이 점점 이슈가 떠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안 관련도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안하고 화폐 관련주들,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같이 모아놨어요. 하이브즈까지. 미래 먹거리죠. 얘네들을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이제 특히 대주 조건 때문에 시장이 밀리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의 위치가 전혀 높지 않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외바닥이 아니죠. 이제 다중바닥권인데 6월 달부터 잘 지켜주던 가격대가 있어요. 7,900원대 정도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깨지긴 했어도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가격이 유지가 되죠. 7,900원대까지 온다. 지금 8,500원이에요. 이런 데가 오면 오히려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돼요. 대신에 7,900원을 깨면 일단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크래프트도 주식 추세는 깨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다 이래요, 지금. 그런데 이 정도의 위치는 굉장히 싼 거죠. 물렸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데 물려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장이 급락해서 우하향할 때 물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바닥이죠, 지금. 물론 바닥은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단정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오고 이런 데가 올 수도 있지만 해도 너무할 만큼 주식이 많이 떨어진 거죠. 주봉에서도 추세는 깼어요. 그래서 2185원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한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량 거래 들어오고 거래의 변화가 생긴 친구들은 어떤 이슈가 뜨던 간에 빵 때릴 수 있어요. 잘 보고 계시고 이건 이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안 관련주가 동시에 움직였죠. 근데 이걸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위치가 낮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 정도면 주식 싼 거기 때문에 잘 모아가시면 되고 SJ 솔루션하고 SJ도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재무가 좀 불안해요. 재무가. 근데 SJ 같은 경우도 엄연히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고 61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는데 어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앞으로도 60선만 안 깨면 되고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추세는 깨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공간에 사가지고 물릴 위험성은 없다.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금방 알려드렸듯이 이런 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 돌아 나가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마음만 급하게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 올해 배당도 주죠.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지금 보면 월봉에서 5개선 그쪽 붙어있죠. 자, 주봉에서도 시선 지켜냈는데 앞전에 대량거래 두 방이 제대로 빵 들어왔죠. 이런 친구들을 잘 보고 있어야죠. 그죠? 60일선만 잘 지켜주고 대주 조건이라는 게 해소가 되게 되면 K사인 같은 애들은 또 뛰어요. 또 잘 뛸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드림 시큐리티가 어제 순간 갔다 왔죠. 순간 7% 갔다 왔는데 자꾸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는 게 이런 보안 관련주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추세는 깨져 있지만 이 정도면 드림 시큐리티도 굉장히 싼 거고 주봉에서도 일단은 변곡점 자리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를 버리지 말고 바닥으로 올수록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